국정감사장에서 군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새누리당의 김종태 의원. 뉴스K 카메라에 처음 포착됐을 때는 축하와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던 김 의원이 오늘은 작은 부탁을 했다며 청탁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병이 괴롭힘을 당할까 봐 그랬다는 엉뚱한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인사청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이래 부자 증세 규모가 15조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망치를 근거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세금 인상이 주요 쟁점이었더군요. 어떤 공방이 있었습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이래 서민 감세와 부자 증세가 지속됐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라는 개념을 내놓으면서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15조 원의 증세를 단행했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40조 원의 감세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는 국세청이 실제로 세금을 거둔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세법 개정 당시 사용했던 전망치였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 5년간 세수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후 분석 자료를 달라는 건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실적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라는 말이 어디 있냐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15조 더 부담하고 서민과 중산층은 40조 감세 효과를 봤다는 발표는 언론 플레이고 위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는 통계 꼼수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통계 수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2008년도 세제 개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2008년도 세제 개편을 한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시죠? 아마 이 자리에 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보고하는 자료는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한다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도 세법 개정을 할 때는 모든 결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고 실제 실적을 통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최 부총리를 거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벌이자 기재위는 정회됐고 기재부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인척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있었죠? 네,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공익재단의 지분을 출연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문제, 그리고 청계재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빚을 갚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첫째 사위인 이상주 청계재단 이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가 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조카 정원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들이 기재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청계재단은 서울시 교육청 관할이고 박 대통령 인척 관련 사안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연합 의원은 청계재단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인척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현직 대통령의 오촌 외조카여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보훈 인사 논란이 나왔던 사람이죠. 김성주 신임 대한적집자사 총재. 국감에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주 총재는 오늘 오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중국에서 열리는 적십자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23일과 24일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연합 의원 측은 김 총재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감사일을 바꿔준다고 해도 변명을 하면서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보훈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동행명령권 발동이나 고발 등 국회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동원해 출석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김 총재는
보훈 인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1년에 3만 원인 적십자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적 총재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네, 야당 간사 이름하고 동명이인이군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노후 원전 폐쇄 문제를 두고 여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의원들은 안전 문제를 들어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성과 전력 수급을 이유로 노후 원전 재가동을 주장했습니다.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은 수명 종료 후 10년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1호기를 또 재가동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백지연 의원도 올 들어 원전이 7번이나 가동 정지되고 오늘 새벽에는 한빛 원전 3호기가 정지됐다며 고리 1호기 연장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폐로가 능사는 아니라며 원전이 다른 연료에 비해 값이 싸고 경제성이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도 이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자로 설계 수명이 만료된 후 10년 재가동을 승인받고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재작년에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올해 말 재가동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 도중에 그것도 세월호 국감 도중에 군대 인사청탁 문제를 보내는 장면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김 의원이 추가 해명을 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종태 의원은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그제는 모 부대 사단장에게 청탁 문자가 아닌 축하와 안부 문자를 보냈다고 국민TV 취재진에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자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었더니 축하 안부 인사 겸 작은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모 부대 사단장 아래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지인의 아들이 새 사단장을 맡게 되자 원래 사단장과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새 사단장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단장이 미우면 얘도 미운 거야. 지금 사단이 미우면은. 그러면 사단장이 가고 나면은 얘를 왕따시켜 괴롭혀. 흔히들 그런 사고 많이 나요.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사전에 좀 알고 가서 조치 좀 하라. 이래 했더니 지난해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까지 했던 국회의원이 사실상 군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작은 부탁일 뿐 청탁이 아니라며 언론이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가뜩이나 국민들이 요즘 군대 문화에 대해 격앙된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이 특정인에 대해 특혜를 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인사청탁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했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많은 언론이 보고 있는 국감장에서까지도 이처럼 버젓이 오고 가는 것이라면 실제 상황은 더 어떻겠냐며 새누리당이 과연 관피아나 철피아 등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